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충남 수산시장에 미친 여파는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지원을 위한 소비 촉진 행사 대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말 예산과 청양 등 충남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먹거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지역별로 맥주와 고추, 구기자, 수산물 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 기업인 코닝이 충남도에 2조 원을 투입합니다. 폴더블 폰과 첨단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을 충남에 처음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시농업이 경제와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이 금액으로 환산을 해봤는데 5조 원이 넘습니다. 그 중요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방류 이후에 열린 수산물 축제에는 인파가 몰렸지만 어민과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가 계획 중인 소비 촉진 행사는 대부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관련 소식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염수 방류 이틀 뒤에 열린 서산 삼길포 우럭축제. 올해로 17번째를 맞았는데 주말 동안 3만 명이 넘게 다녀갔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그 독살 체험이라는 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걱정한 것보다도 이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셔갖고 계속 그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홍보? 좀 좋은 홍보 같은 거. 반면 주민들이 일상에서 찾는 수산시장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당진 전통시장 안에 자리 잡은 어시장. 30여 개 점포가 늘어서 있는데 손님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인들은 전어와 대하가 제철인데 이렇게 손님이 없는 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전년 대비로 말하자면은 50% 이하는 줄은 것 같아요. 전어 대하가 전어하고 새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이렇게 안 오르는 거는 좀 심각한 수준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방류가 시작되자 충남도는 소비 촉진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판매전 2개와 캠페인 2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 확정된 건 다음 달 열릴 대전 판촉 행사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인들은 이 같은 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책적으로 아직 나와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특별하게 시행할 수 있는 행사들도 없고 저희 상인들은 그런 점에서 좀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한 수산물이다. 그리고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가운데 당장 이번 주말부터 서천과 홍성 등에서 수산물 축제가 잇따라 열려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예산과 청양 등 충남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먼저 예산시장 주차장 일원에서 3일까지 예산과 제주 등 다양한 지역의 맥주를 맛볼 수 있는 맥주 축제가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에서 특수 제작한 화덕에서 만든 통돼지 바비큐 등 다양한 음식도 마련됐습니다. 청양에서는 3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청양 고추 구기자 문화축제가, 서천에서는 17일까지 전어와 꽃게, 대하 등을 맛볼 수 있는 전어 꽃게 축제가 열립니다. 디스플레이 소재 글로벌 생산 기업인 미국의 코닝사가 충남에 대규모 신규 투자에 나섭니다. 코닝은 1일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 시티에서 김태흠 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투자 5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닝은 앞으로 5년간 2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초방막 벤더블 글라스 생산 라인을 충남에 처음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방막 벤더블 글라스는 폴더블 폰과 첨단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논산의 한 주택가, 직진 진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이 얼마 못 가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까지 충격하고서야 멈춰서는데요.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은 직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주의하며 진입해야 합니다.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 양보해야 하는데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6월 보령의 한 교차로, 1차로를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좌회전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합니다. 2차로 차량은 좌회전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만 블랙박스 차량은 이를 못 보고 달리다 사고를 낸 건데요. 황색 전멸등이 운영 중인 교차로는 교차로 내에 보행자와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언제라도 차량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저속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블랙박스 차량이 골목을 빠져나가자마자 우측에서 진행해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므로 서행 운행해야 하는데요. 주택가 이면 도로에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CCBB를 가리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만나면 서행하거나 멈춘 후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지원장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지역 특유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업가죠.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몇 년 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SK브로드밴드 김호순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조치원읍에서 독립영화 상영관을 운영 중인 시혜지 씨. 3년 전 친구를 만나러 조치원을 찾았다 이곳이 가진 문화적 매력에 빠져 아예 자리를 잡았습니다. 독립영화 제작자이기도 한 시 씨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에만 독립영화 전용관이 없다는 점을 아쉽게 여겨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는 조금 오르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등 독립영화를 매개로 다양한 문화기획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기회의 땅으로 보였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우리가 원래 하던 일들을 가지고 활동을 잘 해볼 수 있겠다. 공공예술 기획사를 운영 중인 박대현 씨도 지역의 매력을 느껴 1년 전 조치원읍에 자리를 잡은 케이스입니다. 서울에서 10년 가까이 운영한 회사가 도시 재개발 탓에 문을 닫는 역경을 겪었지만 오히려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문화기획 활동과 더불어 지역에서 자신처럼 활동 중인 여러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을 유기적으로 엮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라는 지점에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는 서울만큼 플레이어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 자원들이 적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회가 생긴다는 말이 굉장히 큰 지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사업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업가를 말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살찌우고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로 키우고자 최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세종시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우수 사례로 꼽히는 초콜릿 가공업체 대표 장금자 씨는 지역의 농특산물인
조치원 복숭아를 활용한 비건 초콜릿을 개발해 국내 주요 백화점 3곳에서 판매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지난 2020년 올해 로컬 크리에이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비건 초콜릿을 국내에서도 정말 그 유명한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하고요. 좀 더 크게 욕심을 내자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지역 기반의 로컬 크리에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지난 10년간 성장한 도시농업의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경제와 사회 또 환경 분야 도시농업의 가치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네, 점점 그 중요성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0년 사이 도시농부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면적도 1000헥타르 이상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20명 중 1명이 도시농부를 경험했을 정도로 양적 성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경제적 가치면에서 도시농업이 3조 1천억 원이 넘는 가치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학교 텃밭 농산물 체험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와 도시 텃밭 소득 증가로 570억 원이 넘는 직접 효과가 있었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 확산, 생산 유발 효과까지 3조 500억 원 규모의 간접 효과를 일으켰다는 분석입니다. 도시농업의 경제적 가치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본인이 직접 작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체험을 할 경우에 농산물 구매와 소비가 증가해서 이는 농업인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사회적 가치면에서도 도시농업이 1조 3천억 원의 효과를 보였다고 추정했습니다. 신체적 활동과 심리 안정 등으로 건강 증진이 늘어났고 구성원 간 공동 작업들이 가족이나 주민 간 공동체 회복을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또 여가 취미 활동과 미래 세대 교육 증진 효과가 늘어나 도시농업의 사회적 기능이 더 뚜렷해졌다는 시각입니다. 도시농업은 생태와 환경정화, 환경 녹화 등 환경적 기능 면에서도 7,800억 원 규모의 가치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도시 공간에서 식물이 탄소 흡수와 저장, 열섬 완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며 그동안 건물 안 식물 담장들이 늘어나 실내 미세먼지가 줄었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도 제거돼 40%의 공기 정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소득과 산업 확산, 환경 개선과 사회적 기능까지 도시 농업의 가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1일 오후 4시 반쯤 당진의 한 마늘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일부와 농기계 1대, 차량 2대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당진시 삽교호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새로운 법정 보호종이 발견됐습니다. 당진시는 1일 삽교호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새호리기와 검은머리 물대새의 서식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새호리기는 지난 2012년 야생생물 2급, 검은머리 물대새는 1917년 천연기념물로 등록돼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의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을 위해 사계절 생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태안군이 안면도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안군은 1일 안면읍 승언리 저수지 일원이 환경부의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60억 원을 투입해 원안과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 생태교육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또 저수지 수질 개선과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복원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타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당진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당진시와 충남도 외의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인데요. 1인당 최대 31만 4천 원이 지급되며 오는 27일까지 당진시에 신청하면 됩니다.